마지막 발표자는 우리 행정대학원의 권혁주 교수님이신데, 우리 권 교수님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시고 옥스퍼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지금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민주공화주의 관점에서 정치행정의 통제와 견제, 책임성 정치적 중립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서 논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동안만 마스크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좀 잘 안 돼가지고요, 마스크 갖고 발표할 때. 그래서 오늘 저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관점에서 정치 행정의 통제와 견제라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한 주제 발표라기보다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좋은 민주화라든지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와 도전에 부딪히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책적 실패를 어떤 행정 관료나 정책 역량의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치와 행정의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혼선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정치와 행정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민주주의 또 공화주의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권자로서의 시민 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만 정치 행정의 관계를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공통적이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2가지 이론을 분해하고 거기에서의 논리를 가지고 정치 행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시 종합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주의는 소극적 자유론에 기초해서 시민의 선호를 단순 다수의 합으로 통해서 정치 권력을 창출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민주주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 권력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는 거죠. 좋은 이론인 거죠.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이론만을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런 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추가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건,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행정을 통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더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선 또 최근에 행정국가 현상 때문에, 행정의 비대화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 권력의 행정의 통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의 경험을 통한 비대화된 관료로 인해서 이 민주주의의 통제,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어 왔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 이런 게 이제 됐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어떤 취약성과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발전주의적 발전국가 시대의 민주행정의 관계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발전주의와 민주화 과정을 넘어서는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려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에서 공화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 공화주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시민의 자유를 중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에서의 주인으로서의 시민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 자유, 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소극적 자유는 외부로부터 나를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자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자유, 주인으로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때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비지배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잠재적으로 항상 침해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한 자유의 침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한 여러 정치학자들의 철학적인 논의가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이런 공화주의 논리를 우리가 조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서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서 삼권 분립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삼권 분립은 공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제도적인 원리입니다. 즉 왕으로부터 천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독재자나 티러니 이런 군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결국은 어떻게 군주를 만들지 않고 권력을 유지할 것이냐,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하는 건데 그것이 제도화된 것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 헌법이고 미국의 페더럴리스트들의 노력인데요. 그 이론의 근거가 됐던 게 이제 우리 다 아는 몽테스키에의 그런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제 결국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 사이에서의 견제와 균형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권력과 그 일을 수행하는 행정과의 관계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것이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제도화된 것은 사실 우리 헌법에 여기 있는 헌법 제7조 1항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즉 어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대한 봉사자나 군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공동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는 공화주의적 규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이고 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이 결국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존재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내적으로는 군주와 신흥 부르주아의 관계 속에서 공화주의적인 그런 모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관료제가 가장 중시하게 다뤘던 게 바로 그런 독일의 경험이고 그래서 막스 웨버의 얘기도 있는 거지만 사실 여기에서 저는 정치 행정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정치가 관료를 통제해야 되고 공화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단순히 행정 관료제는 정치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이론적 철학적 근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실현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보다 하위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한데 저는 민주주의 정권이 민주적으로 설정된 정부가 행정 관료를 통제하는 원리로서 이제 그 책임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성은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 역사를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발전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이제 얘기하지만 국가 주도적인 경제 발전 또 이런 행정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이 과대하게 그 성장한 관료제가 있었고
그리고 관료제가 뭐 과대하게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거는 정치적 통제는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즉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한 관료제 통제였고 그 관료가 국민에 대한 책임성, 국민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위계적인 통제의 관계는 있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가 있지만 정치 행정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설정된 집권한 정부가 이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 뭐 권위주의 국가 체제에서 수단으로 했던 비대화된 관료를 통제할 것이냐 하는 거였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통제, 또 그래서 이제 어떤 작은 정부를 지향하거나 폴리티컬 어포인먼트를 통한 정치인에 의한 관료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는 폴리티컬한 뭐 우리 예를 들면 내 캠프에 있는 사람을 장관이나 좀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방식의 어떤 직접적인 인사상의 통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규범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정치적 통제의 하나의 그 방법으로는 저는 책임성에 근거한 정부의 행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정관료제도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관료는 일을 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일을 하면 우리 국민이 정치 권력에게 책임을 맡아줬으면 다시 정치 권력은 행정에게 일을 맡겨주는데 그 일을 맡긴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책임성을 가지고 통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임성을 최근에 여러 이제 우리 논의를 하면서도 보면 민주적인 관점에서의 책임성이라는 개념은 좀 이렇게 분리해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한을 위임해서 일할 책임을 주는 책임성이 있고 그 일을 어떻게 추진했느냐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책임성이 있고, 그리고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성을 물어보는 책임성이 있고, 그래서 관료에 대한 통제를 정치 권력이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책임성의 단계를 잘 지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통제를 하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봐야 된다. 그게 저는 정치 통제의 규범적 원리고, 앞으로 이 책임성의 관점에서 제도도 좀 더 구축하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어떤 정치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건 입법, 행정, 사법에서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지만 정치 행정과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통제와 견제라고 하는 조금 다른 관계죠. 그래서 이 견제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동안 이 견제 못하고 민주적인 통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관료가 영혼이 없다. 그리고 영혼이 없는 관료가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영혼이 없는 관료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정치적 중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이지만 영혼이 있어야 된다, 관료는. 그러면 어떻게 관료가 영혼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요 표는 그러니까 통제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관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그래서 이 관료의 독립성과 어떻게 보면 정치의 통제가 서로 어느 쪽이 맞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부딪히면서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관료의 독립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까 일할 때의 책임성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인데요. 저는 이 관료의 독립성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게 이제 관료의
컴피턴스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별도의 꼭지로서 논의해야 되지만 오늘은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치적 중립성은 영원히 없는 중립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영원히 없는 거냐? 먼저 우리나라 아까 이제 처음에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시민의 기본권과 시민의 자유를 갖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가치 혹은 정치적인 것, 정치성이라는 걸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정치 공동체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중첩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공통된 가치로서 헌법적 가치, 그것을 지향함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정치성을 갖고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것이죠. 무엇이 바람직하시냐, 우리 공동체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의 정치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정파 간의 정치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 관료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 공공 권력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에 대한 정치성, 이 세 가지의 정치성이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정말 영원히 없는 중립적인 의미의 중립성은 정치 경쟁 사이에서의 정파 간의 경쟁 사이에서의 중립성은 중립성이지만 관료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중립적이다라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공유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그 정치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치성,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즉 관료는 헌법적 가치를 담지하고 보존해야 할 그런 정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의미의 정치의 법적인 견제, 이런 것이 이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료의 전문성에 의한 컴피턴스나 과학성에 의한 견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로서의 어떤 그 정치성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료가 지속적으로 민주적인 권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성이 공존할 수 있고 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따가 우리가 또 논의해야 되겠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와 행정의 어떤 견제와 통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규범적 차원에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관료의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해주고 또 관료들도 어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권력의 어떤 통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존중하는 그런 것이 기반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이 없이 서로가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는 저는 결국 이 제도라는 것이, 민주적인 제도라는 것이, 그 공화주의 민주적인 제도라는 것이 운영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규범적인 공감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통제의 문제, 또 책임성의 문제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영원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해서 공무원이 영원히 없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